여러분, 혹시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이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 봤는데 왠지 모르게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 이 사람이다 싶은 그 느낌. 근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설레는 사람들이 꼭 나중엔 나한테 상처를 줘요. 연락이 불규칙하고 감정이 들쑥날쑥하고 나를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 반면에 나한테 진심으로 잘해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인 건 아는데 하면서 가슴이 안 뛴다고 스스로 거리를 두게 되죠. 이 패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반복되신 분들 있으시죠? 이거 듣고 속으로 뜨끔하셨다면 오늘 영상 정말 잘 오셨습니다. 나만 유독 왜 이런 사람한테 끌리는 걸까 하고 스스로를 탓해오셨을 텐데요. 안목이 없어서도 아니고 팔자가 세서도 아닙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우리 뇌가 학습한 패턴의 문제입니다. 내가 나쁜 사람을 골라 만나는 게 아니라 내 뇌가 그 자극을 사랑으로 착각하도록 훈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 뇌는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진짜 사랑이라고 착각하게 된 걸까요? 그 충격적인 비밀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상처 주는 사람에게 끌리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뇌가 불확실한 보상을 사랑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간헐적 강화라고 부릅니다. 행동심리학자 B.F. 스키너의 비둘기 실험에서 나온 개념인데요. 보상이 예측 가능할 때보다 언제 올지 모를 때 집착이 훨씬 강해진다는 겁니다. 슬롯머신을 생각해 보세요. 매번 돈이 똑같이 나오면 아무도 거기 앉아 있지 않아요.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손을 못 대는 거잖아요. 나쁜 사람과의 관계가 딱 이 슬롯머신 구조입니다. 오늘은 다정하고 내일은 차갑고 연락이 왔다 끊겼다. 그 언제 올지 모르는 다정함을 기다리느라 뇌의 도파민 시스템이 풀 가동됩니다. 신경과학자 로버트 사폴스키의 연구에 따르면 불확실한 보상 상황에서 도파민 분비량은 확실한 상황보다 최대 4배나 높게 측정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 사람만큼 설레는 사람이 없어 라고 느끼는 이유입니다. 사실 설레는 게 아니라 중독된 겁니다. 반면에 안정적으로 잘해주는 사람 앞에서는 도파민이 거의 안 나와요. 뇌가 보상 예측 완료, 흥분할 필요 없음으로 처리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람 앞에서 가슴이 안 뛰는 겁니다. 제 지인 중에 38살 디자이너가 있는데요. 5년 사귄 나쁜 남자랑 헤어지고 소개팅을 나갔대요. 상대방이 직업도 안정적이고 연락도 잘 되고 다정하고. 근데 3번 만나고 이러더라고요. 언니, 이 사람이 싫은 건 아닌데 이상하게 안 설레. 편안하긴 한데 그게 다야. 그러면서 결국 며칠에 한 번 연락이 올까 말까 하는 전 남자친구한테 다시 연락을 하더라고요. 뇌의 입장에서 보면 완벽하게 예측 가능한 행동입니다. 편안함보다 불안과 설렘을 뇌가 사랑으로 등록해 놓은 거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봐야 합니다. 왜 누군가는 이런 불안한 자극을 뇌에서 중독으로 받아들이고 또 누군가는 애초에 이런 사람을 알아보고 걸러내는 걸까요? 그 차이는 바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어떤 결핍 때문입니다. 반복적으로 나쁜 사람을 만난다면 그건 내가 무언가를 그 사람에게서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존 볼비의 애착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어린 시절 주 양육자와 형성한 애착 방식을 성인이 되어서도 연인 관계에 그대로 반복합니다. 특히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일수록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상대에게 끌리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의 불안한 구조 자체가 어린 시절에 내가 겪었던 환경과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따뜻했다가 갑자기 차가워지는 부모, 예측이 안 됐던 가정 환경, 그 숨막히는 환경에서 살아남는 법을 내 몸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인 관계보다 오히려 긴장감이 있는 관계가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정신분석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이 현상을 반복 강박이라고 불렸습니다. 인간은 해결하지 못한 감정적 상처를 무의식적으로 비슷한 상황에서 반복함으로써 이번엔 다른 결말을 만들어내려 한다는 거예요. 어릴 때 나에게 상처를 줬던 부모와 비슷한 연인을 선택해두고 이번엔 내가 이 사람을 변화시켜서 사랑을 쟁취해내고 말겠어 라는 무의식적 투쟁을 벌이는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매번 같습니다. 변하지 않는 상대, 소진되는 나. 실제로 제 친구 중에 36살 간호사가 있어요. 어릴 때 엄마가 감정 기복이 심해서 늘 눈치를 보며 자란 친구인데요. 성인이 돼서 사귄 남자친구들도 다 똑같았습니다. 이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 왜 맨날 이런 사람만 만나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들이 나한테 어쩌다 한번 잘해줄 때는 진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거든. 그 느낌이 안 잊혀져. 어릴 때 부모에게 끝내 받지 못했던 그 희귀한 인정을 연인을 통해 받아내려는 무의식의 작동입니다. 위험 신호를 뇌가 익숙함과 안도감으로 잘못 읽고 있는 것이죠. 자, 원인은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뇌과학적으로 중독된 거고 심리학적으로 상처를 재현하고 있는 거라는 사실을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렇다면 이 지독한 중독의 고리를 대체 어떻게 끊어내야 하나요? 지금부터 내 삶을 바꿀 3가지 실천 치트키를 공개합니다. 심리치료사 피아 멜로디는 그녀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독적 관계에 익숙한 사람에게 건강한 사랑은 처음엔 심심하게 느껴진다. 이건 경고가 아니라 희소식입니다. 심심하다, 밍밍하다는 느낌 자체가 드디어 내 관계가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까요. 이 패턴을 깨기 위해 오늘부터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실천 1. 설렘과 불안을 구분하기.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계속 휴대폰만 보며 확인하고 싶다면 그건 설렘이 아니라 불안입니다. 반면 같이 있을 때 긴장되지 않고 내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면 그게 건강한 연결의 신호입니다. 다음에 누군가를 만나면 스스로에게 꼭 물어보세요. 나 지금 설레는 건가? 아니면 불안한 건가? 실천 2. 상대방의 일관성을 3개월 이상 관찰하기. 나쁜 사람들은 초반에 과도하게 잘합니다. 심리학에서 러브바밍이라고 부르는 감정 폭탄인데요. 처음 몇 주 동안 폭발적인 관심과 애정을 쏟아붓다가 무대 뒤로 가면 급격히 차가워지는 패턴입니다. 반면 건강한 사람은 초반에 화려하진 않지만 3개월, 6개월이 지나도 비슷한 온도를 유지합니다. 설렘의 강도가 아니라 일관성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실천 3.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 경계선 점검하기. 심리학자 너세니얼 브랜드는 우리는 스스로 믿는 수준의 사랑을 끌어당긴다고 했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상대를 선택하는 기준이 됩니다. 평소 약속을 막 미루거나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건 나한테 괜찮지 않아 라고 내 경계선을 명확히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내 삶을 좋아하는 취미나 공부로 충실하게 채워나갈수록 연애는 결핍을 채우는 생존의 도구가 아니라 즐거운 선택이 됩니다. 실제로 제 아는 분이 처음으로 안정형 애착을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 이러셨어요. 솔직히 처음엔 너무 밍밍했어요. 근데 3개월이 지나도 나한테 똑같이 대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상해서 처음엔 나한테 뭐 감추는 게 있나? 의심까지 했다니까요. 그 이상한 의심이 바로 회복 과정의 증거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건강함을 뇌가 낯설어하는 거거든요. 그 낯섦과 밍밍함을 견뎌내는 사람이 결국 관계의 판도를 바꾸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건 단순한 연애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왜 아픈 사랑에 끌리는가? 내 무의식은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깊은 성찰이죠.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은 이미 그 지독한 패턴을 끊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기억하세요. 나쁜 사람만 꼬이는 건 내 팔자가 아니라 내 뇌가 잠시 잘못 학습한 패턴일 뿐입니다. 학습된 건 반드시 다시 배울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설렘과 불안을 구분할 것인가? 나는 일관된 사람의 가치를 알아볼 것인가? 그리고 나는 나 자신을 먼저 존중할 것인가? 멘탈 요정이 오늘 드리는 치트키는 이겁니다. 좋은 사람 앞에서 가슴이 안 뛰는 건 네 문제가 아니야. 내 뇌가 진짜 안전한 사랑을 다시 배우는 중인 거야.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안도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건강한 사랑을 멘탈 요정이 늘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